네, 오늘도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만의 시각으로 그리고 투자텔미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와 코멘트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트럼프 먹구름입니다. 미국발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힌트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납품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양치기 소년에 빗댄 건데 납품을 둘러싸고 아직도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고 있는 기업 얘기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빅파마가 공장을 매각하는데 그 공장을 왜 파는지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해당 섹터가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화장품 섹터 얘기를 구글 트렌드로 풀어드리면서 K-뷰티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APR 실적 오늘 나온다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죠. APR 실적 얘기는 여러 경제 채널 방송에서 오늘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 저는 화장품 쪽에서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남은 실적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무슨 내용인고 하니 미국이 기존의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적용해오던 면세 제도를 전면 중단하면서 역직구 플랫폼을 강화하던 K-뷰티 업계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8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액 소포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초기 6개월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병행하고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가세와 종량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세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요. 종량세는 물건의 수량, 단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초기 6개월 동안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병행으로 진행이 되다가 추후에는 이제 종가세로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종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은 15%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종량세는 품목당 하나로 약 11만 원에서 28만 원을 정액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과세가 매겨지게 되면 역직구 과정에서 K-뷰티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관세 이슈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가격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130에 구매하던 화장품 제품이 앞으로는 $149.5까지 늘어나게 되니 이 소비자 부담 증가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보면 K-뷰티는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K-뷰티의 제품력과 브랜드 파워를 믿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정책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APR 실적 덕분에 화장품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실리콘투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동, 남미로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력 시장이 미국이다 보니 매출 감소 우려로 투자 심리가 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지금 남은 기업들의 실적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함께 보시죠. 네, 당장 8월 8일에 달바 글로벌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컨퍼런스 콜이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시 30분 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콜마도 같은 날 8월 8일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 외 VT와 AVCNC는 13일, 제닉도 13일 아니면 14일이 될 것 같고요. 미용기기 안에서는 11일에 클래시스가 그리고 14일에는 파마 리서치의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화장품주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APR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뭐 잘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의 기대 이상의 숫자가 나올 줄은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오늘 뭐 주가 장중에 19% 넘는 슈팅이 나와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원래 화장품 그리고 미국 쇼핑은 4분기가 본격적인 성수기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은 내년에는 APR이 연매출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들이 APR의 목표 주가를 과연 얼마까지 볼지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달바 글로벌도 오늘 뭐 APR 따라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8월 8일 실적을 앞두고 좀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VT와 제닉은 1% 넘게 오르고 있고 실리콘투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금 상승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올라섰고요. 현재 주가는 0.19% 오른 51,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텔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4 샘플 첫 생산을 돌입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FETV라는 언론사고요. 나연지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 캠퍼스에서 HBM4 샘플 웨이퍼 생산을 시작했고요. 이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의 테스트 및 인증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아직 웨이퍼 생산 단계로 실제 엔비디아 등 고객사의 샘플이 전달된 것은 아니라며 웨이퍼 출하 후에 패키징과 최종 검증까지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텔레방의 코멘트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낱장으로 생산을 해서 내부 테스트를 돌려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고객사 그러니까 업체로 보냅니다. 이 업체에서도 이제 오케이를 하면 우리가 이거 대량으로 찍어도 품질이 유지된다라는 그 보증 아래에 매스 물량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4 샘플을 위한 웨이퍼를 생산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HBM4 수율 개선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을 위해 어디까지 또 진행이 되느냐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미장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의약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다시금 7만 원 선을 내준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장중 내내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며 68,80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국 일라이릴리의 항체 공장 매각이 오늘 뒤늦게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슈이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뉴저지 항체 제조 시설을 매각한다라고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거래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매각 이유는 기존 단일 항체 중심에서 차세대 바이오 약품,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나 펩타이드 등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라이릴리의 공장 매각을 단순히 시설 매각 이슈로 볼 게 아니라 일라이릴리가 왜 전략을 전환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릴리가 이번에 시설을 매각하고 항체에서 펩타이드 및 유전자 치료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걸 하나의 글로벌 제약 트렌드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결국에 일라이릴리가 펩타이드 치료제에 집중을 한다면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펩타이드 기반 플랫폼으로 대표가 되는 펩투론이 수혜가 아니냐 이런 스토리라인이 시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펩투론의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은 펩타이드 약물을 이제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펩타이드 전략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때문인지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이 글 밑에 묘한 타이밍이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의 제약바이오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원래는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방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역시나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최근 전략 변화의 배경은 주요 제품군 매출액 추이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제품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7.6%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신한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릴리가 항체 공장을 매각하고 유전자 치료제나 펩타이드 약물의 무게추를 옮긴다. 이걸 또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떠오르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펩트론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펩트론의 주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이 기사 덕분인지 이 이슈 덕분인지 주가는 좀 꾸준하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도 5%대로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30만 원 선을 탈환한 데 이어서 31만 원까지 찍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행보와 펩트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MBN골드 최원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뉴스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싸다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이제 실적까지 잘 나온다. 그런 분위기로 잘 올라와주고 있어서요. 사실 아직까지도 싸게 살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고, 하반기하고 내년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볼까 하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이 컨센보다 3배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을 시작했고, 그 실적이 좋았던 그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되면은 ESS 실적이 2배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ESS 쪽에서 최근에 어떤 수주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 LG에스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6조 대 수주하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봤더니 1분기보다도 2분기의 매출이 2배가 늘어났던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미 이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2배 급증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은, 이 ESS 쪽의 매출은, 상당히 좀 커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전력망용 배터리 1조 달러 슈퍼사이클 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는 원래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됐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전기차 그 전망이 강했죠. 다만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발전소, 전력원, 여기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생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에너지 생산을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재생의 필수가 이제, 이런 ESS가 되고 있어서, 지금 1조 달러 슈퍼사이클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ESS 설치량이, 10기가와트인데, 이번 연도만 19기가와트시,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전력망 설치 들어가는 숫자가 2배 늘어나면서 에코프로 BM까지 매출이 2배 늘어났고 영업이익까지 2배 늘어났고요.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LG엔솔은 미국 시장에서 6조 원대 수주까지 따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ESS 관련된 ESS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이 배터리 소재죠. 이 기업들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또 핫한 키워드가 ESS인데 그 안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네, 일단 가격은요, 지금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제가 ESS 가격에서 많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다 급등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고, 지금 뭐 북미, 유럽 시장 다 들어가고 있죠. 이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소재 기업들 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 소재에서 독립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배터리 소재도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90%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차지할 수 있는 캐파가 많이 없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크게 매기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원료도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에서 독립한 소재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입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전고체를 수입해왔다면은 3월 이후 4월부터는 포스코 퓨처는 직접 전고체 생산하면서 이 중국 소재에서 독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GM에도 이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포드하고 수십조 공급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식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뭐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최고 경영자끼리 회동 이후에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드의 그 공급을 확정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들어가냐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만 원, 선절가 1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HJ중공업이 오늘 두 자릿수의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나와줬는데 종목 리뷰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또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 미국 해군 MR을 따내왔을 때 우리 대형 전사보다는 이 중소선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미 해군에 이 MRO 인증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지금 8개월째니까는 이 인증이 나올 때가 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까지 미 해군에 이 MRO 사업을 따내면서 이 HJ중공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오늘 바로 올라가면서 12,000원 돌파했었는데, 일단 일부 수익 실현 하시되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좀 수정을 해서요. 나머지 물량은 14,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조선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큰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연속 흑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IR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비엔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엔도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오늘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차전지 계속 다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쪽 큰 흐름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하고 바이오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